다음은 이 전압 그 분배, 부하가 3개 있는 전압 분배 회로를 디자인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 경우 결과적으로는 R1, R2, R3 값을 어떤 저항값을 갖고 우리가 이런 전압 분배를 만들어야지만 부하 A는 25V 10mA에서 동작이 되고 부하 B는 15V 45mA에서 동작이 되고 부하 C는 6V 5mA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전압 분배 회로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해라.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그때 IB, 블리더 커런트는 부하, 전체 부하 전류의 10% 되는 값을 우리가 IB로 잡는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부하의 전체 전류는 뭐냐면 이 부하 A에 흐르는 전류는 10mA, B는 45mA, 그 다음에 C는 5mA니까 부하 전류는 몇 초예요? 전체 요 ITL은 60mA 걸리죠. 10mA, 45mA, 5mA를 더하니까 60mA. 그러면 부하의 전체 전류의 10%가량 흐르는 거를 블리더 커런트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블리더 커런트는 6mA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블리더 커런트는 R3 최종 밑에 저항 R3에 흐르는 전류 IB라고 놓고 이것이 우리가 6mA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I1, I2, I3와 I3를 구하게 되면 이 I2는 여기 I1은 I3랑 마찬가지죠. 이 블리더 커런트니까 이게 6mA가 되고 I2는 요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니까 1루 6mm, 이쪽으로 5mm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1mm가 되겠고 1루 흐르는 전류는 지금 45mm죠. 그러니까 1루 흐르는 전류가 45, 1루 흐르는 전류가 11이니까 이 RN에 흐르는 전류는 56mm. 그 다음에 이 부하 A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몇 mm? 10mm. 여기가 56이니까 전체 전류 IT는 56에다가 10mA 더니까 66mA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블리더 커런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R1, R2, R3 그 다음에 전체 전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으니까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대로 지금 보게 되면 부하 C는 6V에서 동작이 돼요. 이렇게 접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V3는 이거가 병렬이니까 R3와 이 로드 C는 병렬이니까 여기 같이 6V가 걸리죠. 그러니까 R3는 6V. 그렇죠? R3는 6V가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이게 제로고 이 지점이 이제 플러스 6V가 되고 그 다음에 로드 B는 이 접지에서 여기까지가 15V예요. 그러면 이 점의 전위가 15V고 이 지점의 전위가 몇 V예요? 6V니까 이 R2에 걸리는 전위 차는 15V에서 6V를 빼니까 15V에서 6V를 빼니까 9V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V1은 이 지점의 전위가 15V니까 여기가 플러스 15. 그 다음에 이 점의 전위가 몇이에요? 25죠? 플러스 25. 그러면 이 R 안에 걸리는 전압은 25에서 15를 빼니까 몇 볼트? 10볼트. 이와 같이 R1, R2, R3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하가 있는 전압 분배 회로를 디자인할 때 그 저항, 3개의 저항이 사용이 됐는데 R1, R2, R3 값, 그 저항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최종 문제가 되겠죠. 그죠?
최종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1의 경우는 I1분의 V1. 그렇죠? 그 다음에 R2는 I2분의 V2. 그 다음에 R3는 I3분의 V3. 이와 같이 해가지고 R3는 1K오hm. 그 다음에 R2는 818.2오hm. 그 다음에 R1은 178.6오hm.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 A와 부하 B와 부하 C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체전원 25V를 가지고 부하 A는 25V, 부하 B는 15V, 부하 C는 6V에서 동작을 시키게끔 우리가 전압 분배 회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R1, R2, R3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R1, R2, R3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하가 걸린 전압 분배 회로를 여러분이 설계하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적에 R1에 흐르는 전류 I1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죠? R1에 흐르는 전류 I1이 얼마냐. 자, 부하가 몇 개죠? 2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압 분배 회로는 저항이 2개고 앞선 회로에서 부하가 3개이면 저항이 3개로 직렬로 연결한 회로를 여러분이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분리도 커런트 I2를 구하게 되면 이 부하 B가 18V니까 이 접지소부터 이 B점 간의 전이가 18V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8V가 여기 걸리니까 R2는 180ohm이니까 18V를 180ohm으로 나누게 되면 I2는 18V를 R2 180ohm으로 나누게 되면 100mA가 되죠. 그죠? 이게 100m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부하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300mA니까 R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에 100, 이쪽에 300이니까 R1에 흐르는 전류는 KCL을 적용해서 이와 같이 400mA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분리도 커런트 IB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자, 이와 같이 부하가 2개 있는 전압 분배 회로를 설계할 적에 분리도 커런트는 우리가 이 맨 밑에 있는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분리도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R2에 걸리는 전압이 이 부하 B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기 때문에 R2에 18V가 걸리고 여기에 저항이 180ohm이니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IB는 I2에 흐르는 전류랑 같죠. 그래서 분리도 커런트 IB는 R2분의 V2. 그래서 180분의 18 해가지고 100mA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경우 분리도 커런트는 얼마다? 100mA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회로에서 토탈 커런트 전체 전류 IT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IB 조금 전에 IB는 얼마죠? 180을 18V 나누니까 여기가 100mA가 흐르고 부하 B에 흐르는 전류가 300이니까 R 안에 흐르는 전류는 이 분리도 커런트와 300 100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40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부하 A에 100이 흐르니까 IT는 또 A점에 대해서 KC를 적용하면 100에 400을 더하니까 5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IT는 다시 이 지점에 KC를 적용해서 I1과 100 IT는 I1 플러스 100 그 다음에 I1은 또 그 B점에 대해서 KC를 적용하면 IB 플러스 300 I1은 IB 플러스 300 해가지고 400 그러니까 IT는 이 지점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서 400 플러스 100 그래가지고 500mA 이렇게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B
이 부하가 오픈됐을 적에 VBG를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VBG를 구해라. 그럼 이게 오픈됐다는 얘기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하는 없는 걸로 치는 거죠. 이 부하가 없다고 치면 부하 A만 있죠. 그럼 부하 A가 A에서부터 G까지가 24V가 걸리죠. 그죠? 24V. 그럼 우리가 VBG는 R2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죠? R2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체 전류 24V를 가지고 R1 15Ω이랑 R2 180Ω 이렇게 나눠 갖게 되죠. 비례해서 나눠 갖게 되니까 VBG 결국은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BG는 전체 전압에다가 전체 저항 그죠? R1 플러스 R2분의 R2 그래서 우리가 22.15V 이와 같이 로드 B가 오픈 개방이 됐을 때 VBG 값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22.15V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 A, 이 부하 A가 오픈됐을 때 그때 VBG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픈이 됐고 여기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것만 남아있으니까 이 VBG는 그대로 여기 18V 여기 그대로 걸린 거죠. 병렬로. 그러니까 부하 B와 R2에 걸리는 전압은 같죠. 그러니까 VBG는 18V. 그러니까 VBG는 그대로 같은 값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VG 값은 여기 부하의 B 값인 18V. 그러니까 부하 A가 오픈이 돼도 VBG는 우리가 똑같은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압 분배 회로의 트러블 슈팅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AG와 그죠? VAG A가 여기가 G입니다. VAG 그 다음에 VBG VBG가 25V 그 다음에 VCG와 VDG는 0이다.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녹색으로 R1에 걸리는 전압이 25V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전압이 20V 그 다음에 R3에 걸리는 전압이 7.5V R4에 걸리는 전압이 2.5V 이게 노멀한 값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일 때 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25V, 20V, 7.5V, 2.5V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VAG나 여기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다? 25V가 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25V, 여기도 25V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여기도 25V, 여기도 25V. 그 다음에 요거는 0V, 0V 이와 같이 나타났다. 자, 이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일단 VBG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VBG. VBG는 여러분 알다시피 V 전체 전압을 이 저항값에 비례해서 나눠 가지니까 VBG는 VT 곱하기 RT 결국은 R1, R2, R3, R4분의 VBG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R2, R3, R4 R2, R3, R4가 되겠죠. 자, 근데 VBG가 지금 VBG가 그래서 VT 곱하기 이 무한대면 무한대 해가지고 VT가 나왔어요. VT가. 왜냐면 VBG가 지금 몇이에요? 25V니까 VT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VBG가 VT가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1이어야 되잖아요. 1. 그죠? 1이. 그러면 RT 값과 이 값이 같으려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어딘가 무한대라면 VT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CG 값을 구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VT는 RT분의 R3 플러스 R4인데 자, 이게 0V가 나왔어요. 이게 0V가 되려면은 이게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0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가? RT가 무한대가 되면 되겠죠. 그죠? RT가 무한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R3 알파, 여기도 R3 알파가 이렇게 동시에 갖고 있는 값이죠. 이 동시에 갖고 있는 값은, 그리고 RTR도 똑같은데, 요 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R2만 나와 있고, 여기는 R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R2, R3는 일정한 값을 갖는 거고, 이 결국은 R2가 무한대이다, 이런 얘기죠. R2가 무한대. 그러니까 R2가 무한대니까 이 RT는 무한대가 되죠. 왜냐하면 RT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R4니까. 그래서 이 두 시식에서 이 R3 알파, R3 알파가 공통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나는 VT가 나오고 하나는 0이라는 점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일까를 유추해낸다면 결국은 R2가 뭐야 된다? 무한대. R2 값이 무한대. 그래서 여기가 오픈이 되면, 이쪽이 오픈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나 VBG나 VAG는 똑같이 25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픈이 되니까 일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니까,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 값은 제로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로를 보고서 여기다 이거를 오픈을 시킨 회로를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석을 하면 그렇게 쉬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압 분배기의 고장 진단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앞선 회로에서는 이제 R2가 개방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답이 쇼트가 날 때예요. 이거 역시 25V, 20V, 7.5V, 2.5V가 정상인 건데, 이게 V1이 25V, V2가 15V, V3가 15V, V4가 5V, 이와 같은 값을 주어졌을 때 고장점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죠. 15V, 15V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15V, 15V가 같다는 얘기는 이 C점과 B점에, 그죠? C점과 B점. 그러니까 R2와 R3 둘 중에 하나가 저항값이 같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2K로 같든가 5K로 같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BD와, 맞죠? RBD. B점과 D점의 저항값과 그 다음에 C점과 D점의 저항값이 같다, 이런 얘기죠. VBG, VCG가 15V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전압이 같게 나왔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우선 VBG를 먼저 계산하면 25V에 RT분의 R2 플러스 R3 알파. 그 다음에 요 VCG를 구하면 25 곱하기 RT분의 R3 플러스 알파.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15V로 같다는 얘기예요. 15V 같다는 얘기는 이 수식에서 본다면 R3 알파가 똑같이 있으니까 R2가 모으면은 이게 15V로 같겠어요. R2가 모일 적에 0일 때. 그렇죠? 요 전에 개방을 해서는 R2가 오픈일 때지만, 무한대일 때지만, 여기서는 R2가 모일 때, 이게 기준으로 같으니까, R2가 제로일 때, 요 지금 VBG와 VCG, 그러니까 요 위의 수식과 요 밑의 수식이 같으려면 R2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25V, 20V, 7.5V, 2.5V가 정상일 적에 비정상적으로 고장이 났어요. 25V, 15V, 15V, 5V 이렇게 만약에 가리킨다 그러면 그때는 뭘 뜻한다? R2가 뭐가 된 거다? 단락이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고장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하가 걸린 전압 분배기 회로의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A점의 전위가 36V, 그 다음에 B점의 전위가 24V, 그 다음에 C점의 전위가 15V, 그 다음에 D점의 전위가 6V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36V가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32V, 여기는 0V, 여기는 0V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디가 고장이 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C점의 전이랑 D점의 전이가 15V, 6V에서 0이 됐다는 거는 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V는 IR에서 0이 나오고 V는 IR4에서 0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0V가 나올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밑단으로. 그러니까 C에서 D로 해가지고 G까지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려면은 여기 이 R2가 뭐가 돼야 돼요? 오픈이 돼야 돼요. R2가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지 이 전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VC와 VD가 0V라는 거는 이 IR2 여기에서 전류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IR2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0V, 0V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R2가 오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B점에 이제 전위가 32V가 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15mA를 205m 걸리면 여기에 드롭되는 볼테지만큼 이게 4V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큼 다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하가 있는 전압 분배기 회로에서 이와 같이 고장점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은 해석을 해서 R2가 오픈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장 트러블 슈팅 문제는 역시 36V, 24V, 15V, 6V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의 전입니다. 그런데 36V, 0V, 0V, 0V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쪽의 전위가 0이라는 얘기는 B점의 전위가 0이라는 거는 여기에 전류가 그러니까 저항값이 없다는 거죠. 저항값이 없다는 거죠. 저항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R안이 뜨거워지고 있다. R안이 뜨거워지고 있다. R안이 뜨거워지면서 36, 0, 0, 0 이렇게 값이 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0, 0, 0이니까. 그렇다면 전류는 인류에서 흐르게 되는 거죠. 인류에서 흐르게 되는데 여기가 0V라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돼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24V가 원래 24V여야 되는데 0V가 있는 얘기는 요 부하가 뭐가 됐다? 쇼트가 됐다는 얘기죠. 이 부하가 쇼트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I2, I3, I4는 0이 되겠고 이쪽에서는 요 24V가 원래 걸려야 되는데 이게 0mA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 24V가 안 걸린다는 얘기는 이 부하가 쇼트가 돼가지고 뭐가 흘러요?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회로가 일로 안 가고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쪽 회로 죽고 이쪽 회로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류가 흘러요? R안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R안에 허용되는 전류보다 과전류가 흐르니까 R안이 어떻게 돼요? R안 저항이 뜨거워진다. 결국은 이 부하가 달린 전압 분배 회로에서의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고장점은 뭐나? 부하 24V 15mA 부하가 뭐가 됐다? 단락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고장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트러블 슈팅 문제를 보게 되면 36V, 24V, 15V, 6V 이게 정상인데 36, 27.87, 23.23, 9.29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R2에 저항값이 있고 전압을 주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R3에도 전압값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저항값이 있으니까 이 R2에 걸리는 저항이랑 R2에 걸리는 전류랑 R3에 걸리는 전류를 일단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I2는 R2분의 VB-V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3mA가 나오고 I3도 R3분의 VC-VD 해가지고 우리가 23mA. 그래서 I2와 I3가 같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같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전류가. 그러니까 이 전류가 원래 이 전류가 I2 전류는 이 IT 전류는 KC의 요 지점에 의해서 1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I2에 흐르는 전류와 R3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이 부하 15V 30mA는 이쪽으로 30mA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류가 1로 그냥 일방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결과는 R2, R3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15V 30mA의 부하가 어떻게 됐다? 오픈이 됐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그 핵심은 요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I2와 I3를 구해가지고 이 같은 걸 입증을 하죠. 23mm, 23mm 이렇게 I2와 I3가 같다. 따라서 I2와 I3가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15V 30mA 흐르는 부하가 어떻게 됐다? 오픈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고장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푼 직병렬 회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어렵죠. 그죠? 이 고장 진단을 하기가 이 부하가 있는 그 전압 분배기나 또는 부하가 없는 전압 분배기의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운 직렬 회로나 병렬 회로나 직병렬 회로의 고장 진단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연습 문제, 트러블 슈팅 문제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랑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 중에 홀수번이랑 그 다음에 고장 진단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로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장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7장입니다.